자, 우리 아이들이 수학을 하는데 잘하고 있나? 이게 문제죠. 그죠? 수학을 하고 있는데 계속 주변에 뭐 설명이 가시면 계속 뭐 설명하시는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뭐 수포자 얘기하시죠? 수포자 얘기, 뭐 70%가 수포자고, 뭐 초등학교 때부터 수포자가 나오고, 중학교 때 수포자가 막 또 나오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가면 뭐 거의 뭐 7, 80%가 수포자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수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이 있어요. 수학을 왜 포기할까요? 수학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대학 가는데도 엄청 중요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를 준비하려면 수학을 해야 되는데 수학을 왜 근데 수포자란 말은 정말 사용하면 안 되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 대상으로 쟤는 수학을 포기하는 자라고 그냥 이렇게 낙인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라서 저도 사용은 안 하는데 어머님들은 워낙 밖에서 이제 수포자라는 말을 막 듣고 다니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수학을 포기하거든요. 많이. 그래서 이제 애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어느 시기에 어떤 걸로 좌절을 느끼고 실패를 맛을 보는지를 좀 봐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해답들이 조금 나오기 시작할 거거든요. 이제 우리 애들이 아까 어렸을 때부터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공간 지각 능력을 향상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근데 우리 어린 애들이, 유아기 때부터 어머님들이 이제 신경을 쓰시는 게 수예요, 수. 수 연산에 이제 치우친 학습을 보통 수학을 합니다, 어렸을 때. 그러니까 차원을 느끼는 수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공간 지각 능력을 키우는 수업을 안 해요. 그릇을 만드는 수업은 그런 것들을 뭔가 더 많이 하고 체험도 하고 계속 느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지는 수학을 해야 돼요, 애들은. 만지는 수학을 해야 되는데, 만지는 수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푸는 수학을 하죠, 어렸을 때부터.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는 수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지고 그리는 수학을 해야지 공간 지각력이 커져요. 근데 그런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하지 않고 그냥 놀면 좋아요. 그러니까 노는 것도 학습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은 어렸을 때 많이 놀아야 됩니다. 근데, 놀면서 세상을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놀지도 않아요. 그럼 뭘 하느냐? 수연산 학습지 계속 하루에 몇 바닥씩 풀고 영어 다니고 그렇게 아주 힘든 삶을 시작합니다, 애들이. 그래서 즐기지 않는 수학을 하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뭐 수학에 대한 뭐 행복감을 느낄 수 없는 상태로 가버리고 있다. 수학이 싫겠죠, 다. 당연히 싫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이제 학년기로 갈 거잖아요. 학년기로 가면은 이제 어떤 학습을 하냐면 우리 아이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선행을 해요. 그럼 이제 보통 뭐 선행을 하는데 선행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원래. 뭐냐면 수학이 어느 누구나 똑같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수학 자체를.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금방 이걸 이제 이해하고 흡수하는 애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애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 해도 이게 안 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이 그냥 쉽게 그냥 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얘들마다 편차가 크다, 받아들이는 게. 근데 이제 우리가 학습을 이렇게 묶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초등학교 때 기초학습 하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올라가서 본격적인 이제 수학 학습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고1까지가 보통 그런 학습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2, 3 때 이제 통합 심화를 가요. 근데 우리 애들을 다 교육 커리큘럼 안에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얘가 1년 안에 받아들일 거를 6개월을 가야 된다거나 얘는 3개월 만에 갈 수 있는 거를 얘는 1년에 간다거나 이런 편차들이 이제 심해지겠죠. 그래서 우리 애들을 계속 당겨서 하는 거예요. 그래 경쟁도 치열하기 때문에 당기는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애들 지금 선행하고 있지만은 자기한테 맞지 않은 오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만 사는 세상이면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근데 경쟁하면서 남들하고 같이 살아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로 맞춰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겠죠. 근데 이제 학년기에 접어들어서 우리가 초등학교 기본학습, 중학교 고1까지 학습을 우리는 자세히 좀 봐야 되거든요. 거기에 좀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 행복하지 않는 수학은 거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고1까지는 수학이 한 묶음이 아니에요.
수학도 이렇게 다 영역이 다 따로 있거든요. 뭐 수라든지, 보통 뭐 자연수 배우고, 그 다음에 정수 배우고, 뭐 유리수 배우고, 이렇게 실수까지 쭉 가잖아요. 수를 배우고, 수에 대한 근본적인 이치를 깨우치는 거죠. 그리고 수를 사용해서 뭔가를 계산하는 능력들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이런 것들을. 그거를 기계처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산기가 다 할 거니까요. 그 대신 수의 이치는 깨달아야 되겠죠. 그리고 사용하고 명령할 수 있는 언어들은 습득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수에 이제 문자가 들어가면서 뭐 기호나 문자들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모르는 값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게 보통 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와 대수는 거의 한 묶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 되면 얘들이 수 때문에 좀 괴로워합니다. 뭐 분소수 나오면 좀 힘들어 하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위기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 와요. 이제 수에 대한 괴로움이 때문에. 근데 이제 극복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시켜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때 하니까 조금 늦더라 그래서 계속 앞당겨서 지금 하고 있는 현실인 것 같고요. 그 대신 그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거 안 하고 수학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건 이제 위기는 당연히 넘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중학교를 올라가면요. 이제 그 수도 확장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가 사용된 뭐 방정식이나 부동식이나 이런 걸 풀어내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애들이. 대수를 하겠죠, 본격적으로. 그 대수의 꽃이 피어지는 게 어디냐면 고1입니다, 고1. 그러니까 고1 때는 대수에 대한 좀 자질이 또 옵니다, 고1 때. 그러니까, 고1 때 이제 식을 사용하고 뭐 방정식 풀어가는 거는 이제 고차식으로 막 넘어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보통 선행을 할 때는 고1까지를 기준으로 놓고 봐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대수학습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어떤 우리 애들을 선행 프로그램을 짜거나 후단에 학습을 시킬 때는 고1까지 프로그램을 놓고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수, 대수는 거기까지. 근데 이 수나 대수는 뭐 시간만 허락한다면 다 극복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수학을 못해요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들이 당장 괴로워합니다. 이제 방정식 풀고 이런 것들은 괴로워하거든요. 근데 그건 하나의 기술입니다, 기술. 그리고 이제 수를 느끼는 건 좀 더 깊이 가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일이겠지만, 단순히 이제 방정식 풀어내고 이런 것들은 다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과 노력으로 다 극복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그게 뭐, 너무 틀에 짜서 이렇게 가다 보면 힘들지만, 근데 또 그렇게 안 하면 애들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틀은 짜서 가되, 부족하면 또 시켜야죠. 당연히. 반복시키면 돼요. 그래서, 수대수는, 시간이 허락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말씀드려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영역이냐면, 기하라는 영역이 있죠. 보통 도형이라고 합니다. 그 영역이 이제 초등학교 때는 보통 이제 기본 도형들을 공부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올라와서 기하가 상당히 좀 어려워지죠. 그 어려워진 기하를 우리가 보통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만나기 시작하거든요. 약간 이제 수학을 좌절하고 실패하는데 두 번째 지점이 어디냐면, 기하예요, 기하. 그러니까 중학교 기하에서 많이 좌절을 느낍니다, 애들이. 거기서 좌절을 느끼고, 아까 이제 세 번째 얘들이 좌절을 느끼는 곳이 아까 고1 대수. 고1 대수는 첫 번째 애들이 초등학교 때 느꼈던 좌절을 느끼는 구간하고 같이 묶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거는 극복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시간을 길게 가면 되고, 안 되면 반복하면 돼요. 다른 애들 보시면 안 돼요. 자, 우리 애들 보고, 우리가 이렇게 가는데 좀 부족해, 그럼 반복시키면 돼요. 어떤 방법이든. 그러면 그거는 다 극복이 되는 거다. 기하가 있는데, 기하 극복이 잘 안 돼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냥 극복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하가 극복이 안 되는 이유를 저도 계속 쫓았거든요. 근데 이제, 기하가 극복이 안 되는 이유들이 있어요. 저는 찾았어요, 그거를.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기하를 좀 봐야 돼요. 뭐냐면, 우리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배우는 기하니까 보통 2학기 때 기하를 다 배우거든요. 그 기하가, 논증기하예요, 논증기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정의로부터 출발해서 어떤 정리들이 나오거든요, 기본 정리들이. 그걸 가지고, 다 증명을 했어요. 어떤 명제들을 증명을 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계속 뭐 학습을 하고 문제풀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문제를 풀려면 그 문제에 관련된 뭐 그림도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림도 해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와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정리들이나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증명해내는 것들, 뭐 우리가 증명하는 거 아니고 다 배우는 겁니다. 그거를 활용해서 뭔가를 풀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기하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림이에요. 그림이 문제집을 한번 보시면요, 모든 문제가 다 그림이 다 그려져서 나와요. 그러니까 얘들한테 그림이 다 그려진 상태에서 문제를 쭉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은 저도 이제 과거에 책을 쓸 때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림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애들이 그 그림만 보고 이해하면 돼요. 근데 그 그림을 이해를 못 해요, 잘. 그게 문제죠, 그죠? 그러면서 그 그림을 이해를 못 하는데 그 그림에 어떤 보조선을 그려야 된다거나 그 주변에 있는 점을 찾아야 된다거나 그 다음에 어떤 점을 지나 원을 그려야 된다거나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겠죠. 그래서 애들이 기하를 엄청 어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극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 기하가 어디서 왔냐면요.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논증 기하,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때까지 배우는 논증 기하가 지금 뭐 우리가 계속 역사를 거슬러 계속 올라오면서 수학이 계속 발전하면서 뭔가 계속 발전된 모습 같지만요. 그 기하가 2300년 전 거예요. 그러니까 23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게 이제, 그리스에서 보통 이제 수학이 꽃을 피웠거든요. 2300년 전에 보통 이제 뭐 탈레스라는 뭐 수학자부터, 탈레스 뭐 최초의 수학자예요, 그리스에. 그 사람부터 시작해서 뭐 피타고라스도 우리 어머님들 잘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아리스토텔레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플라톤, 그 다음에 이제 유클리드가 나오는데, 이 유클리드라는 사람이 2300년 전에 처음에 이제 5개의 뭐 공리, 공준을 기준으로 해서요, 23개의 정의를 내렸어요, 수학을. 그리고 456개라는 명제를 증명을 다 끝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책을 썼어요. 기하학 원론이라는 책을 13권을 썼는데, 그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지금. 그 책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다 올라와 있지는 않겠죠. 일부만 올라와 있고 너무 방대하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 애들한테 보통 이제 지금 뭐 중학교에서 뭐 기하를 막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많은 거를 학습하지 않지만은 그거와 유사한 것들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문제는 어려워지니까. 어려워지면 더 어려운 명제들을 끌어다가 시험을 봐야 될 거잖아요. 그런 걸 계속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 유클리드가 그거를 쓰고 집대성 할 때 그 책을 가지고 그대로 올라왔다고 했는데 그 책이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에요. 엄청 유명한 책이에요, 그 책이. 그러니까 수학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미쳐 살았어요. 그래서 뉴턴도 그렇고 아인슈타인도 그렇고 그 책을 가지고 공부하고 그걸 느끼고 하면서 많은 업적들을 남긴 거거든요. 계속 지금까지 그려왔어요. 그 우리 애들도 지금 하고 미래도 우리는 그렇게 할 거고요. 그 프로그램들을 유심히 보면요, 다 뭘 하고 있냐면요, 처음에 그림을 그려요. 그 다음에 뭘 했냐면 지금처럼 숫자 찾는 그런 게임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풀이를 막 하고 그게 아니에요. 과거에는 뭔가를 어떤 주제가 나오면 어떤 명제가 나오면은 과정으로부터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뭔가 증명을 해내기 그런 작업들을 계속 했어요. 이걸 뭔가를 깨닫거나 그걸 해결하면은 거기에서 뭔가를 느끼는 거죠. 성취감을 느끼고 쾌감을 느끼는 거죠. 뭔가를 해내는 성취감을 느껴야지 다음에 또 가고 싶은 거고 더 가고 싶은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어른들이 과거에 공부할 때는 그걸 느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문제도 많이 풀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다 가르쳐 주는 것도 없기 때문에 스스로 뭔가를 하나씩 깨우치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성취감을 맛본다거나 행복감을 맛볼 수가 없는 거죠. 좀 그런 문제가 있다. 기하에 큰 문제가 있다, 지금. 그리고 극복할 방법들을 찾지를 못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극복할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계속 문제를 더 풀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건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해법이 제가 만든 파이 프로그램이에요, 사실은. 그거를 함으로써 극복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